한국은 미래도시인가요? 선진국도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런 시스템과 이런 자동화는 본 적이 없어요. 대단합니다. 한국에 와서 많이 놀라고 있는 스위스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왜 이렇게 놀라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위스 취리히에 사는 여대생 엘라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겪은 놀라운 경험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엘라는 한국의 현대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에 감탄하며 때로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저는 스위스 취리히에 사는 여대생 엘라입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SNS에 올린 여행 후기와 사진들을 보니 정말 아름답고 멋지더라고요. 스위스는 주로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 이런 관심이 매우 고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스위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스위스를 유럽의 작은 나라로 알고 있거나 어렸을 때는 스웨덴과 헷갈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제 모국 스위스는 인구가 900만 명이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세계사에 있어서는 스위스가 중립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내세울 게 많이 없어요. 한국도 국토 면적이 작다고 들었는데 스위스는 한국보다 더 작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바다가 많은데 스위스는 바다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나라를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은 면적 대비 인구도 많고 바다도 갖고 있어서 먹을거리도 풍부하고 기술력도 좋고 요즘에는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스위스도 강점이 분명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취리히는 스위스의 경제 중심지이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풍부한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매번 뽑히기도 하고요. 특히 유럽 여행하면 스위스의 취리히를 빼놓을 수 없죠. 그 이유는 스위스의 대중교통이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스위스 여행 후기를 SNS에 자세히 공유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스위스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기차, 트램, 버스가 있습니다. 학교의 연구소에서는 해외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교수님과 팀을 꾸려 교통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한국은 마치 미래에서 온 나라 같았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나라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계기는 스위스에서 유학 중인 친구 지혜 때문입니다. 지혜는 저와 같은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만난 친구인데 항상 한국의 멋진 이야기와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지혜의 초대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혜에게 놀러 간다는 생각만 하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취리히 국제공항에서 한국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너무 피곤하고 배도 고파서 커피 한 잔이 간절했어요. 공항의 넓고 현대적인 터미널을 둘러보면서 커피를 어디서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던 중 공항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커피를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직원은 저를 보며 친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가장 가까운 카페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 남성은 저를 공항 내부의 한 카페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길을 따라가며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곳곳에 자동화된 안내 로봇과 첨단 기술이 적용된 시설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있어 공항이 얼마나 현대적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저는 이렇게 친절한 공항 직원을 만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카페는 커피가 아주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라고 말하며 직원은 저를 카페 입구까지 안내해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었네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 과정이 매우 간단하고 효율적이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커피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공항 직원의 친절함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이렇게까지 친절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 저에게는 매우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 로봇 바리스타가 만든 따뜻한 커피를 받으면서 저는 한국의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항 직원의 친절한 안내와 카페에서의 편리한 경험 덕분에 한국에서의 첫 인상이 매우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지혜가 기다리고 있는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철도는 정말 편리하고 빠르게 도심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지혜와 만났고 그녀는 저를 자기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지혜의 집은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엘라, 여기가 내가 사는 아파트야. 어서 와. 지혜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최신 기술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부터 현관문까지 모든 것이 스마트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멋있다. 이런 아파트에서 살면 너무 편리할 것 같아. 지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한국은 이런 편리한 시스템 덕분에 생활이 정말 편리해졌어. 그리고 너를 위해 특별한 식당을 예약해놨어. 저는 지혜와 함께 한옥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마을에서는 전통 한옥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옥은 한국의 전통 가옥으로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아름다운 정원을 자랑합니다. 한옥에서의 생활을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옥의 온돌방에서 자면서 따뜻한 바닥 난방의 편안함을 느꼈고 정원에서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멋져. 이렇게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다니 너무 감동적이야. 한옥마을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한국의 다도 문화를 배웠습니다. 차를 준비하고 마시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여유와 평화로움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또한 전통 한복을 입어보고 사진을 찍으며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복 너무 예뻐.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어보니 정말 특별한 경험이네. 그러나 한옥마을을 둘러보던 중 지갑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황스러웠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지갑에는 중요한 신분증과 카드, 현금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지혜가 저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엘라. 한국에는 CCTV가 잘 되어 있어서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지혜는 저를 근처 경찰서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경찰관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상황을 설명하니 CCTV 영상을 확인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경찰관들은 제가 이동한 경로를 따라 CCTV 영상을 빠르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몇 분 후 경찰관은 지갑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지갑이 한옥마을의 한 카페에 놓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지갑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갑을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해. 한국의 안전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구나. 지혜는 저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전하게 지갑을 찾았으니 다행이야.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CCTV와 경찰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 앞으로도 조심하자. 카페에서 지갑을 찾은 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갑이 카페의 야외 테라스에 놓여 있었는데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무도 이 지갑을 가져가지 않았어? 지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다는 시민의식이 강해. 잃어버린 물건은 주인을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교통수단을 경험하면서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스위스와는 또 다른 면에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통카드로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도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편리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교통카드를 휴대전화에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태그리스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지하철 혼잡도가 감소하고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말 편리하고 효율적이야. 스위스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됐으면 좋겠어. 또한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최첨단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임승차가 발생하면 즉시 알람이 울리고 CCTV로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한국의 지하철은 안전하고 질서 정연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되는 시스템이라니 정말 인상적이야. 그리고 어느 날 지혜는 저를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롯데월드로 데려갔습니다. 롯데월드는 도심 속에 위치한 대규모 테마파크로 도시 한복판에 이런 거대한 공간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롯데월드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대단해. 롯데월드는 다양한 놀이기구와 어트랙션, 그리고 쇼핑몰과 레스토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각종 공연도 감상했습니다. 특히 실내와 실외를 넘나드는 롯데월드의 구조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혜, 이곳은 정말 대단해. 이렇게 다양한 즐길거리가 한 곳에 모여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롯데월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롯데월드 타워로 이동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는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로 초고층 빌딩에서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순식간에 높은 층으로 이동하며 그 속도가 정말 빠르고 부드러웠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정말 빠르고 매끄러워. 이렇게 높은 곳까지 금방 올라오다니. 전망대에 도착하자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풍경과 아름다운 한강이 어우러진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와 주변의 고층 빌딩들이 조화를 이루며 서울의 현대적인 매력을 한껏 뽐내고 있었습니다. 와, 지혜. 여기서 보는 서울의 전경은 정말 멋져. 이렇게 높은 곳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니 정말 경이로워. 지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엘라. 서울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보면 더욱 잘 느낄 수 있어. 이곳은 꼭 와보고 싶었는데 너도 좋아해줘서 기뻐. 우리는 전망대에서 서울의 전경을 감상하며 사진도 찍고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특히 해질녘에 붉게 물드는 하늘과 함께하는 서울의 모습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해질녘의 서울은 정말 아름다워.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그렇게 우리는 롯데월드 타워에서 서울의 멋진 전경을 감상하며 한국의 발전된 도시와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매 순간이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지혜는 저를 또 다른 특별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전통 한정식이 아닌 현대적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이곳은 로봇이 음식을 서빙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 주문을 했고 잠시 후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로봇은 정확하게 주문한 음식을 테이블로 운반하며 매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가? 로봇이 음식을 서빙하다니 너무 놀라워.
이 레스토랑에서는 서양식 음식들이 제공되었습니다. 로봇이 서빙한 피자, 파스타, 샐러드 등의 음식은 모두 맛있고 신선했습니다. 로봇이 서빙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피자와 파스타를 로봇이 가져다 주다니 정말 놀라워. 이렇게 편리한 식당은 처음이야. 그리고 지혜는 저를 전통 한정식 집에도 데려갔었는데 한정식 가게에서는 다양한 한식 요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한정식 코스는 정말 풍부하고 다채로웠습니다. 시작은 전통 찬들과 함께 나오는 미역국으로 시작되었고 이어서 불고기, 잡채, 비빔밥, 그리고 여러 가지 전통 찬들이 나왔습니다. 모든 음식이 정말 맛있었고 다양한 맛과 식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말 다양하고 맛있어. 매운 것도 있지만 그 맛이 정말 매력적이야. 한국 음식은 합리적인 가격과 훌륭한 재료로 유명합니다. 스위스에서도 한식을 맛본 적이 있어서 앞으로 귀국 시 한식당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지 식당에서 대형 세척기를 사용해 효율적인 설거지를 하며 한국의 로봇 서빙 및 편리한 생활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교통카드 체계와 비교하여 현금 이용이 많은 스위스의 불편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손까딱 없는 편리함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그릇을 치우는데도 자동화와 첨단 기술을 도입해 편리함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로봇이 설거지를 해주다니 정말 대단해. 한국의 생활은 정말 편리하고 효율적이야. 서울에서는 교통카드로 현금 없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금 없는 버스의 놀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카드 충전금이 부족하여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지만 지혜가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상황에 대비해 현금을 지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싶습니다. 외국인이나 학생들은 충전식 이용으로 때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현금 없이도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해. 이런 시스템은 스위스에도 필요하다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다시 지혜의 아파트에 왔는데 한국 아파트의 현대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에 정말 놀랐습니다. 음식물 처리부터 주택 내 편의시설까지 모두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인프라와 아파트 생활에 강한 인상을 받아 한국어를 공부하고 유학을 생각 중입니다. 한국의 우수한 교통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스위스에 적용해 교통 개선을 희망합니다. 지혜와 함께 서울의 전통시장인 남대문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다양한 물건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옷, 신발, 가방, 각종 먹거리들이 가득한 시장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와, 여기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네.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활기차고 재미있어. 지혜는 시장에서 유명한 떡볶이 가게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떡볶이는 매콤한 소스에 떡과 어묵을 볶은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입니다. 처음에는 매운맛 때문에 조금 걱정했지만 한 입 먹어보니 그 맛에 금방 빠져들었습니다. 이 떡볶이 정말 맛있어. 매운데도 계속 먹고 싶어지는 맛이야. 남대문 시장을 둘러본 후 우리는 근처의 남산서울타워로 이동했습니다. 남산서울타워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통신탑으로 전망대에서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타워로 올라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울의 전경이 점점 더 넓게 펼쳐졌고 타워에 도착하자 그 풍경은 더욱 장관이었습니다. 남산 서울타워에서 보는 서울의 전경은 정말 멋지다.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에는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아. 저녁까지 기다리고 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전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과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의 불빛들이 어우러져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지혜와 함께 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며 사진도 찍고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멋진 도시에서 지혜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서울에서의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은 한강 유람선 투어였습니다. 한강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큰 강으로 한강을 따라 다양한 공원과 명소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는 한강 유람선을 타고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며 한강을 따라 흐르는 물결을 즐겼습니다. 유람선에서는 라이브 음악 공연도 열리고 있었고 분위기는 정말 낭만적이었습니다. 한강 유람선을 타고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다니 정말 낭만적이야.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유람선에서 내린 후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잠시 산책을 즐겼습니다.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즐기고 있었고 곳곳에 자리 잡은 푸드트럭에서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푸드트럭에서 간단한 음식을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아 먹으며 한강의 밤바람을 느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다니 정말 좋아. 한국의 밤은 정말 아름다워. 서울에서의 생활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면서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과 편의시설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을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나라로 평가하며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은 열망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발전과 편리함을 경험하면서 한국을 2050년을 미리 살고 있는 나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